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레잡TV의 변희정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서는 웬만해서는 만나기 힘들다는 열정 넘치는 문화예술 행정가 분이 계셔서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알쓸레잡TV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소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하고 계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박물관협회는 전국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는 국고 지원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육이나 학술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교육 아카데미 사업, 박물관 미술관 발전 리더십 워크숍 이렇게 세 가지 지원 사업과 교육 사업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DB화 사업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뮤지엄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은 학예사가 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실제 학예사분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 사업입니다. 발전 리더십 워크숍이라는 거는 이제 박물관 미술관의 관장님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한국박물관협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박물관협회는 1976년에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까지 약 660개 박물관 미술관이 회원관으로 있는 협회입니다. 보통은 박물관 하면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있는 곳만 생각을 하시는데 개념적으로는 미술관도 미술박물관이라고 해서 박물관이라는 단어 안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희 협회도 박물관, 미술관 모두가 회원관으로 있는 곳이고요. 아이콤이라는 국제박물관 협의회가 저희 협회랑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또 한쪽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박물관, 미술관의 이슈나 현안 같은 것들을 민감하게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찰떡입니다. 이전에 한국메세너협회에서 근무하면서 그때도 국고지원 사업에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뮤지컬 제작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한국박물관협회에 오게 됐는데 국고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한 거였고 여기서도 교육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새로운 적성을 알게 됐고 또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예술경영이라는 분야에 있다가 박물관 미술관 분야로 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없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역동적인 것들을 융합해서 하고 있는지 어떤 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되려면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보여서 그런 강의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재원조성 관련한 강의를 또 오픈을 했어요. 이게 필요하고 뭔가 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은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하자니 손도 많이 가고 번거로운 것 같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이런 강의를 꼭 넣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강의를 오픈을 해서 처음엔 솔직히 실적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행히 500명 넘어서고 수료증 안 줘도 좋으니 그냥 듣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와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쩌면 박물관, 미술관 종사자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면서 가려운 곳을 이렇게 삭삭 긁어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업무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성에 찰떡이다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찰떡이에요. 그러면 원래 관련 전공을 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앞서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고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는 HRD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전공을 하진 않았고요. 학부는 영상 비즈니스 전공을 했고 석사는 예술경영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메세너협회 근무할 때 포럼 같은 행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지원 사업 자체가 또 안내를 해야 되고 교부설명회라는 일종의 강의 같은 행사가 또 있어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과연 이해하기 편하려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한국박물관협회에 와서 교육사업을 담당을 할 때도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이해하기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업무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건 없으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2가지만 꼽아보자면, 이나라 도움 시스템이 처음 생겼을 때 폭풍우였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해요. 이나라 도움 시스템 생기고 완전 청문회 분위기였죠. 우리 감시하려는 거냐 따지고 화내셔서 이거 왜 만들었냐고 다 달래고 사용법 알려드리고 하느라 참 애먹었는데, 자료를 따로 만들었고 용어도 쉽게 풀이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시연회도 따로 진행을 했고요. 다들 나중에는 화내시다가 같이 잘 해봅시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고생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늘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한국박물관협회에 이직했을 때요. 지원 사업하면 당연히 모니터링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사람들이 만날 때 배우는 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많이 가보는데, 박물관들이 산간 오지에 있는 거예요. 북곡림 막론하고 산속 깊이 들어가 있고 뭐 논밭 사이에 있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면허를 그래서 땄고요. 힐링한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가면 그래도 다들 우리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내가 지역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시들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또 찾아가는 만큼 보람도 있고, 덕분에 저도 힐링 아닌 힐링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문화예술 현장에서 행정가로서 일을 꾸준히 해오시고 계시는데, 이 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항상 일하면서 진정성이면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알아보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한국 메센협회 근무할 때 같은 경우는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다 이런 게 좀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응대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더니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보내주시거든요. 택배 상자 테이프 딱 뜯고 여는 순간 제일 위에 손편지 올려져 있을 때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손편지가 종종 들어있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이 맛에 일하지 그러면서 일을 했었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구나, 역시 사람과 사람 간에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걸 서로가 느끼고 알아보는구나 라는 거를 항상 깨달았고, 박물관협회 와서는 강사분들이 저한테 진심인 담당자는 처음이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요만큼만 해야지 했던 것도 그분들이 고마우니까 이만큼 해주겠다고 먼저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업무고 어떠한 사람들이 건간에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결국은 통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카메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연님을 자꾸 보게 됐는데, 자기 일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거든요. 내 일에 대해서 이만큼 진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있죠. ENTJ랑 목표가 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문화예술계에 자생력을 가진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고, 국고사업하는 사람이 자생력을 말한다는 게 어쩌면 모순이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국고와 자생력이라는 게, 국고는 정말 중요하고 절대로 줄어서도 안 되고 늘어나야 되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업계에 없는 것을 새로 들여오고 부족하고 힘없는 것을 강하게 키워주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국고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의존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계 자체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자생력을 가진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국고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에 이제 일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언젠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되는 하나의 과정에서의
톱니바퀴라도 내가 될 수 있다면 인생 참 잘 살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기관이나 행정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후배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기관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고 학생인 후배들도 기관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다 왜 가고 싶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안정적인 급여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9to6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관에 들어가냐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녁이 있는 삶 너무 중요하고 안정적인 직장 너무 중요한데 내가 진짜 왜 가고 싶은지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입사하고 난 다음엔 어떡할 건데요? 입사하고 난 후가 이제 진짜거든요. 그럼 그 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이 나한테 맞을지 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신입 때는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나 다 하면서 배울래 이런 자세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편해졌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똑똑한 게으름뱅이 소리를 들어야지 빌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입사하시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나 나중에 내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일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하고 칼 타는 사람 소리를 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많이 하고 경험하고 부딪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대부분이 정말 그 안정적이다. 안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안정감을 위해서 이런 공공기관 입사를 많이 희망하는데 어느 곳에서 일하든 사실 저는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을 딱 핵심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뿌듯하네요. 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나 왔다 갔다 하다가 저를 보시게 된다면 알쓸리잡에서 봤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고 또 명함도 드리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꼭 아는 척 해주세요. 관종 같아요. 요즘엔 좀 그래야 돼. 그죠? 자기 어필. 네, 그렇죠. 저도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이야기가 유쾌하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대화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같이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네. 마음의 준비 다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문체부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출마하세요. 정치는 안 되는데.